한반도에서 벌어진 수백 년의 전쟁과 정치 싸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죽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적대적이면서도 혼인을 하고 동맹을 맺고 협상을 하고 포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요. 그게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말이 통해야 했을 텐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어련히 알아들었겠지 하고 넘겨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확하게 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의 실제 말소리,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뱉었던 말의 소리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 역사적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보지 않았던 삼국시대의 발음 이야기입니다. 삼국이 같은 말을 썼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땅, 비슷한 문화, 그리고 한자라는 공통 문자까지 썼으니까요. 말도 비슷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국경을 따라 변하지 않고 권력과 이동을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다르고 왕권이 다르고 민족 간의 이동이 잦았던 삼국 사회에서 말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죠. 중국 사서들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언어가 달랐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서에는 백제의 말이 고구려와 다르다고 명시돼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기록엔 부역의 언어가 공유되었다는 식의 표현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은 아니었으나 발음이나 표현 방식은 확실히 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도 우리는 서울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말투, 충청도 억양을 구분하죠. 같은 한국어지만 말투, 억양, 단어 선택이 다르면 말이 통하긴 해도 불편한 대화가 됩니다. 삼국 간 언어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실제 발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신라어를 보겠습니다. 신라어는 고려시대까지도 일부 영향이 남아 있었던 언어입니다. 그 근거는 향찰이라는 표기법에 있습니다. 한자를 빌려 한국어를 적던 방식인데 이걸 통해 신라어의 발음 구조를 일부 복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향가, 헌화가에서 아으라 다롱디리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뜻도 모호하고 발음도 낯설지만 이런 표현은 지금의 우리말 억양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의미가 끊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는 문장 단위가 아니라 음악적인 리듬을 갖춘 음성 언어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즉, 신라어는 지금의 한국어와 매우 다르면서도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백제의 언어는 어떨까요? 백제는 중국,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발음과 문법이 외부 언어와 융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에서 건너온 학자, 기술자, 승려들이 일본의 글을 가르치고 법률을 전한 기록이 꽤 많습니다. 백제어는 일본어와도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죠. 실제로 일본의 고대 지명, 신명, 신화 속 용어에서 백제식 단어가 흔적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럼 고구려어는요? 고구려어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지만 중국 사서와 지명에서 고구려 특유의 발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졸본이라는 지명, 이건 순수 고구려어일 가능성이 높고 오늘날로 치면 특정 지역 방언처럼 기능했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는 완전히 다른 외국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발음을 들었을 때 이질감이 분명히 존재했을 정도의 차이는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외교가 실패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이 안 통했다는 걸 기록하는 건 왕의 체면과 국력에 치명적인 흠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결과만 남기죠. 사신이 도착해 조약을 체결했다, 혼인을 했다처럼요. 그 뒤에서 사신이 몇 날 며칠을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는지, 포로가 오랜 시간 언어를 배운 뒤 교섭을 중재했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록에는 안 남았지만 사람이 계속 교류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포로, 귀순자, 혼인으로 건너간 왕족, 다른 나라에 머물다 돌아온 유학자 등 이들은 각 나라의 언어를 익혔고 결국 삼국 사이에 자연스러운 언어 통로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국의 언어는 오늘날의 표준어처럼 딱 떨어지는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발음, 다른 억양, 다른 표현을 가졌지만 서로 말이 통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기에 언어도 적응하고 타협하고 유연해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말을 배우는 법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국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말의 장벽을 넘었고 그 말은 언제나 정치와 권력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삼국시대의 언어 발음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의 조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라져버린 고유한 체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말소리 위에서 한 시대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지금도 지명에, 이름에, 그리고 이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언어를 다시 상상해보는 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역사 속의 숨은 이야기 함께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